윤석열 대통령이 사우디에 이어서 이제 UAE하고 대대적인 거의 하나가 되겠다 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과 한국 정부는 이 21세기에 왜 하필이면 중동으로 달려가는가? 그것을 이야기해 봅시다. 윤석열 대통령은 제2의 박정희가 되겠다 이런 이야기를 종종 했죠. 얼마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부터 사막바람을 맞으며 뛰겠다. 제2의 중동 붐으로 경제 도약의 돌파구를 찾겠다 이랬습니다. 대통령실은 2022년 12월 18일 70년대의 오일 쇼크, 세계 경제 침체 때 중동 특수를 통해서 경제 도약 돌파구를 찾았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의 경제 위기 돌파를 하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순방에 나섰는데 그러면 왜 그게 중동이냐? 국민은 반복해서 물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세상이 얼마나 빠르게 변하고 있는데 지금에 와서 20세기, 70년대 이야기를 하는 것인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겁니다. 사실 윤석열, 김건희 이 사람들이 왜 중동 사막바람을 쫓게 되었는가 하면은 그들이 박정희 코스프레를 했기 때문이다. 이것을 알 수 있죠. 윤석열 대통령은 박정희 코스프레 하다가 이제는 시대에마저 망각을 했다. 둘이 갑자기 박정희 대통령 그 부부 흉내를 내고 그러는데 윤석열 부부는 확실히 신분 세탁에 뛰어난 자질이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도 보입니다. 아무튼 지금 왜 70년대 이야기를 하느냐, 복고풍도 너무 심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죠. 그러면 책 좋아한다는 윤석열 대통령이 보고 있는 교과서, 참고서, 그게 낡아서 그런 것인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중동, 오일 쇼크, 이런 것들은 현재 윤석열 대통령이 이야기하고 있는 4차 산업혁명, 디지털 정부, 양자역학, 수소경제, 원전, 탄소 중립 이런 거하고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사실 석유를 생각하면 이런 앞에 나열한 이런 것들하고는 거의 정반대다 이렇게 봐야 하겠죠. 석유가 과거의 그 물질이라면 지금 이야기하는 이 이슈는 현재라는 겁니다. 석유를 극복해온 50여 년의 미래, 석유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게 오늘이라는 것이죠. 오일 쇼크라고 하는 것은 70년대 산유국이 석유를 무기화하는 그런 정책 때문에 발생한 쇼크입니다. 범위는 중동이었죠. 그런데 지금 경제 위기는 오일 쇼크가 범인이 아닙니다. 그게 가속을 시킬 수는 있겠지만 무엇이 원인이냐? 대표적인 것은 신냉전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게 보여주듯이 오일과 관계가 없는 것이고 이거는 이념, 이데올로기가 문제인 그런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왜 이렇게 가고 있을까?
윤석열 대통령과 그 측근이 모두 삼류날랄이어서 그런 것인가? 윤석열 대통령의 이야기, 윤석열 정부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중동이 돈을 가지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그것도 선두 국가가 되도록 그걸 원한다 하니까 그걸 한국이 해주겠다. 이러는 거 아닙니까? 돈으로 이걸 해주겠다. 돈 받고 해주겠다. 그런데 중동은 그 수준이 지금도 낙타 타고 다니는 곳입니다. 이번에 윤석열 부부도 가서 낙타고기 먹었지 않습니까? 돈으로 기술을 사고 그렇게 돈 주고 산 기술로 기술 순위 앞에 설 수 있다. 이게 말이 되지를 않죠.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아주 쉽게 이렇게 나섭니다. 우리가 이걸 한두 번 본 게 아니죠. 뭐 그렇다면 삼류날랄이어서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달리 표현해서 뭐냐. 기술이라든지 학문의 그 경지라든지 하는 걸 아무것도 아니라고 여긴다. 그런 뜻입니다. 세계적인 석학이 말한 것을 윤석열 자기가 외워서 말을 하면 자기가 그 석학을 흡수했다고 착각에 빠지는 인물이다.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만일 캐나다의 AI 석학과 윤석열이 마주 앉아서 이야기를 하면 윤석열이 AI 석학이 됩니까? 이번에 스위스 가서 양자 컴퓨터 논의한다고 하는데 그 양자 석학들하고 그러면 윤석열이 양자 석학이 되는 겁니까? 이번 순방 브리핑을 하면서 1월 10일 대통령실에서 브리핑한 내용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그 내용이 윤석열 대통령은 알버트 아인슈타인을 배출한 스위스 취리히 공대를 방문해서 세계적인 석학들하고 양자 기술에 대해서 논의를 할 것이다. 그리고 뭐 양자 기술로 구현할 수 있는 바람직한 미래 사회의 모습도 또 제안을 하겠답니다. 알고 있다고.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지적할 것은 아인슈타인은 양자 이론을 인정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결국 아인슈타인의 오점으로 되기는 했지만 생각 없이 어떤 명패, 그럴싸한 거 그런 걸 갖다 붙이면 자기도 동급이 되는 줄 착각에 빠지는 아주 대표적인 모습, 그것을 또 볼 수 있었던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그 측근들의 수준은 돈으로 나사, 미 항공우주국을 사면 우리도 나사를 갖게 된다고 생각하는 그 수준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 한국에서는 전혀 준비되지 않은 화성 간다. 이렇게 큰 소리를 친 거 아닙니까? 그래, 이런 삼류날랄이어서 그렇다 하더라도 이번에 너무 중동으로 쏠리고 있다. 이거 뭔가 이상하다. 그 뒤에 뭐가 있는가, 그 배후에. 그래서 윤석열과 한국 정부가 철저히 지금 친중 행각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도 좀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돌이켜보면 아주 갑작스럽게 왔다가 그리고 아주 극도로 짧았던 사우디 빈살만의 방한, 그리고 윤석열 정부의 중동 올인, 왜 이렇게 가는 것인가? 이게 서로 어떤 관련이 있는 것인가? 이제 그런
걸 좀 살펴봐야 하겠는데, 사실 윤석열 대통령은 문재인 보궐 대통령을 이어서 사우디 빈살만의 방한을 학수고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022년 한 8월부터 시진핑이 사우디를 방문할 거다 하는 이야기가 흘러나왔죠. 2022년 8월 16일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시진핑이 사우디를 방문하게 되면 페트로 달러 체제를 흔들 수 있다,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12월에 이르러 과연 시진핑이 이것을 도모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10월 말이 돼서 중국 왕이가 사우디 외무장관하고 회담을 했죠. 그러면서 조만간 시진핑이 사우디를 방문할 거다 하는 것을 좀 더 확고하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러자 2022년 11월 4일 윤석열 정부는 해외건설 수주 지원단을 사우디에 파견합니다. 이제 중동 쪽으로 중국이 간다. 그리고 중동 쪽으로 방향을 바꾸는 모습이 보이는 것이죠. 그 수주 지원단 단장은 국토교통부 장관 원희룡인데 그 이름이 원팀 코리아였습니다. 이것이 11월 4일부터 9일까지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11월 8일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이제 확실한 뉴스가 나왔죠. 시진핑이 12월 둘째 주에 사우디를 방문한다. 그러면서 시진핑이 사우디를 방문하면서 어떤 일이 생기는가? 이 중동 지역은 미국이 오랫동안 그 패권을 차지해온 그런 지역인데, 중동 지역 내의 중국의 영향력이 아주 확대되는 그런 일이 생길 것이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11월 17일 빈살만이 그 20시간짜리 방한을 합니다. 사실 빈살만을 윤석열 대통령이 초청했다고 하지만 그 초청보다는 초청에 응한 빈살만의 그 움직임이 더 관심을 끌었죠. 빈살만은 왜 일본에 안 가고 한국을 방문했는가? 이게 오히려 관심거리였습니다. 그때 와서 사우디 북서부에 있는 사막지대에 이 네옴시티 건설 사업 투자 협력을 의논했다, 이렇게 되어 있죠. 네옴시티는 서울의 44배에 달하는 도시다. 그때 빈살만은 한국 기업하고 40조 MOU를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그 태도가 어땠는가? 한국에 오면서 온갖 요란을 다 떨었는데 한국 측에 선물은 비행기에 뒀으니까 너희들이 가서 찾아가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매너치고는 아주 좋지 않은 매너다, 이걸 알 수 있죠. 그리고 시진핑이 12월 7일에서 10일까지 중동 방문을 합니다. 이거는 참 거창한 일이었습니다. 이 중동 방문에 무엇이 들어있느냐? 제1차, 그러니 최초가 되겠죠. 중국 아랍국가 정상회의, 그 다음에 중국 걸프 협력회의 정상회의, 사우디 국빈 방문, 이것을 다 겸했습니다. 중동 방문에서 시진핑이 언론에 이렇게 밝혔습니다. 중국과 아랍의 교류는 2000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60년, 30년 이게 아니고 2000년을 팔아먹었습니다. 시진핑은 중국 걸프협력회의 정상회의에서 기조연설을 하는데 여기에서 아주 충격적인 내용을 밝힙니다. 상해 석유가스 무역센터의 플랫폼을 활용해서
이제 석유가스 무역은 중국 위안화로 결제를 진행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결국 페트로 달러 체제 바꾸기에 나선 것을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수소에너지, 에너지 저장, 풍력, 태양광, 스마트 그리드 등 청정 저탄소 에너지 기술 협력과 에너지 신장비는 국산화 협력을 강화한다. 국산화가 뭡니까? 메이드 인 차이나. 미국이 메이드 인 USA, EU가 메이드 인 EU, 중국이 메이드 인 차이나를 중동 가서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12월 8일에 시진핑과 빈살만은 34개 분야 300억 달러 투자 MOU 체결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돈으로 39조 원 정도 된다고 하는데 이 사업을 하는 기업에 화웨이가 포함됐다 하는 것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화웨이는 2019년부터 미국이 지정한 블랙리스트 기업입니다. 미국 제재 대상입니다. 그런데 여기와 사업을 하겠다 하고 MOU 체결을 한 것이죠. 그러면 사우디는 뭐냐? 이 사우디가 중동 국가들 중에는 리더격이죠. 그런데 중국 편에 확고하게 서겠다. 심지어 반미 투쟁을 할 때도 같이 하겠다고 지금 한 거다. 이거를 알 수 있습니다. 시진핑은 2022년 12월 9일 사우디아라비아의 수도 리야드에서 아랍 21개국 정상들을 한꺼번에 만납니다. 이게 제1회 중국 아랍 정상회의 CASS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리야드 선언을 발표합니다. 중국과 아랍권의 전면 협력 방안을 여기에서 내놓는데 중국과 아랍이 함께 새로운 시대를 향한 중국 아랍 운명 공동체 구축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하는 그런 선언입니다. 자,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 회의에 제1회 중국 아랍 정상회의, 여기에 누가 참석했는가를 보면 그걸 더 쉽게 알 수 있죠. 걸프협력회의 GCC 소속 6나라가 있습니다. 여기에 사우디, UAE, 카타르, 쿠웨이트, 오만, 바레인 이게 참석했습니다.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UAE 갔고 지난번에 사우디 빈살만이 한국에 와서 MOU 체결했고 그랬죠. 그 다음에 지중해 동쪽 레반트 지역 국가 이라크, 레바논, 요르단 이게 참석했고 아프리카의 이집트와 모로코, 튀니지를 포함해서 결국은 아랍연맹 소속 국가들이 여기 참석을 한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사실상 이 아프리카 일부가 포함되는 아랍권 전체가 시진핑과 만나기 위해서 여기 한자리에 모였다 하는 것이죠. 결국 중국 아랍 국가들은 단순히 경제협력을 넘어서서 중국 아랍 운명공동체를 만들기로 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이들이 통째로 미국과 반중국의 그 민주주의 국가들하고는 진영을 달리한다고 선포를 한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더 발걸음을 빨리 했죠. 윤석열 대통령은 2022년 12월 11일에서 14일 그 기간 동안 김대기 비서실장을 UAE 특사로 보냅니다. 윤석열의 친서를 들려서 보냅니다. 그리고 이제 대통령실에서 12월 18일에 밝힌 게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말했다. 윤석열 스스로 사막바람을 맞으면서 뛰겠다. 제2의 중동 붐으로 경제 도약의 돌파구를 찾겠다고 했다. 뭐 이런 게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 UAE 가서 40조 투자 유치를 했다. 또 문재인의 방산 수출을 계승했고 그뿐 아니라 그걸 더 확대했고 문재인의 UAE 지켜주기는 물론이고 그걸 확대해서 이란을 격퇴하기로 했다. 이런 게 이제 나온 것이죠. 김정은이 핵으로 한국을 때리겠다고 공개 발언을 하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은 현재 이 신냉전에서 북방연맹, 중국, 북한, 러시아에 편입되기로 한 중동에 지금 뛰어든 겁니다. 이란하고도 싸워주겠다고 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사이가 애매하다. 그래서 이게 친미는 될 수 없는 것이죠. 단지 이란을 또 적대국으로 두고 이란과 싸워주겠다고 한 또 하나의 전쟁을 껴안은 것에 불과하다 하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 한국 정부, 아무리 문재인 시즌2라고 해도 그리고 아무리 박정희 코스프레를 한다고 해도 흘러간 시대는 흘러간 것이고 상황이 바뀌었으면 오늘의 지도를 보고 방향을 정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